안녕하세요. 송영TV 송영욱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노후를 위해서 돈을 아껴야 한다. 또 많이 줄여야 된다. 그런데 그게 정말 최선일까요? 사실은 돈을 쓰는 것도 하나의 투자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미래의 내 재산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에 진짜 돈이 되는 세 가지 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쓰는 돈이 미래에 씨앗이 된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좋은 또 노후 준비 방법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돈 되는 습관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출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출의 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출은 물론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출이 똑같은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지출은 소비성 지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식비라든지 옷값으로 쓰이는 지출 있죠. 이런 것들은 쓰고 나면 없어집니다.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투자성 지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수강료나 책값에 쓰이는 지출처럼 일단은 돈은 들어가지만은 나의 어떤 그 능력을 또는 역량을 높이는 지출이죠. 이렇게 나의 투자하는 지출을 투자성 지출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절약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투자성 지출 세 가지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투자성 지출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늘려도 좋은 지출 첫 번째는요. 내 능력을 키우는 지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능력을 키우는 지출, 다시 말하면 자기계발비 같은 게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은 돈줄이 될 수 있는 거다. 내 노후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좋은 지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분 아십니까? 강창희 대표님이신데요. 제가 마음속으로 멘토로 삼고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을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만났거든요. 그때 강의하면서 같이 만났었는데, 이분은 그때 어떤 금융회사의 대표로 계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시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만났었는데, 저는 이분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나의 노후도 이분과 같이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금융권에 있으면서 대표까지 하셨는데 그 대표를 퇴직하시고 나서도 자기의 역량, 능력을 계속 키워서 방위 활동도 하고 저술 활동도 아주 왕성하게 했거든요. 근데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강의도 많이 듣게 되었고 책도 보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제가 책도 쓰고 환경아우나 MBN에 게스트로 나가서 얘기도 하게 되고요. 요즘에는 뭐 유명 유튜버 김미경 TV나 월급쟁이 부자들 TV 이런 데 게스트로 나가서 또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에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쓰니까 이제 여러 군데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네, 그 당시만 해도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강의 기회를 갖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좋아져서 저자이면서 강사 생활도 했습니다. 저자나 강사 생활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한 게 아니라요.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 퇴근 후에 또는 주말을 통해서 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하다가 좀 더 역량을 키워서 인제 저자 강사하면서 또 뭐 환경와우 TV나 MBN이나 이런 데 게스트로 나가서 재테크에 관련된 얘기도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런 저자 강사 게스트 같은 걸로 활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유튜버로 활동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의 능력을 이렇게 키우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의 일을 나의 능력을 키우면서 점점 늘려갈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돈줄이 되는 거죠. 저의 경우도 제 능력을 키운 지출이 저의 노후를 준비시켜 주는 돈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 늘려도 좋은 지출 두 번째는요. 내 건강을 위한 지출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A씨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회사에서 일을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성과를 되게 많이 내고 기획력도 좋으셔서 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멋지게 쓰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실적도 많고 성과급도 굉장히 많이 받아가시는 이사님이셨거든요. 그런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게 될 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강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회사 내에서도 인정받았고 그럼 성과급을 많이 받아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은 돌아가셔 버리니까 진짜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한 지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고요. 나의 건강을 키우는 지출, 건강에 대한 투자, 건강에 투자하는 비용은 나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 투자비도 노후를 위해서 늘려야 될 중요한 지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자료에 의하면요, 운동, 건강검진 등 예방적 건강 관리에 대한 투자가 노후 의료비 지출을 3배 이상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은 건강 계산을 1달러 투자하면 20년 후에 4달러 효과가 있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연구에 의하면은 회사원 건강 관리에 1달러를 투자하면은 나중에 회사 전체에 돌아오는 이득이 3.6달러로 늘어난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은 개인적으로 봐서도 노후 의료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노후에도 경제 생활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후 건강을 위한 지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지출이고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바로 생명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후를 위해 늘려도 좋은 지출 세 번째는 내 취미를 키우는 지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내 취미를 키우는 지출, 취미 활동비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은 행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바로 취미 활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취미 활동이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준다. 그리고 미국 건강 증진 저널에 의하면은 이런 취미 활동으로 몰입을 하게 되면은 뇌 건강이 되게 좋아지고요. 행복감이 굉장히 상승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취미는 또 경제적 효과도 있죠. 취미를 활용해서 부업이나 창업 같은 걸 가능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게 하고 좀 경제적 안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취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취미 활동은 그래서 여가 활용 방법이기도 하고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소득 활동을 가능케 하는 그런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의 취미는요. 캘리그라피거든요. 캘리그라피 아십니까? 캘리그라피는 글씨를 좀 멋있게 좀 예쁘게 예술적으로 쓰는 글씨를 캘리그라피라고 하는데요. 저는 퇴직하고 나서 그림도 배우고 캘리그라피도 배웠는데요. 이렇게 그림 위에다가 글씨,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게 양희은의 노래 제목입니다. 노래도 다 제가 쓴 캘리그라피고요. 날아가고 싶다. 이것도 제가 그린 그림에다가 캘리그라피로 쓴 건데요. 어, 저희 동네에 철새가 많이 날아오거든요. 철새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번 썼던 캘리그라피입니다. 이것은 공허할 땐 그저 달리기. 제가 어느 순간 딱 공허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달리기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쓴 캘리그라피이고요. 이것은 상처의 대부분은 자신이 만든다. 제가 사실은 금융기관에서 20여 년 동안 생활하면서요. 아주 진상 고객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 진상 고객들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받는 그 순간에는 그 진상 고객들이 받은 건데 그 상처를 굉장히 키운 것은 제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더 많이 키운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를 가능하면 내가 더 만들어내지는 말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써봤던 글이고요. 나는 할 수 있다. 제가 조금 뭔가 좀 우유부단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조금 나를 붙잡을 수 있게 하는 말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런 말들을 되뇌이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캘리그라피 글씨로 한번 써봤고요. 그다음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다. 제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 쓴 글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다. 이런 글도 한번 써봤고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저는 사실은 운명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피동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서 살아가는 삶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쓴 글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캘리그라피를 취미 활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할 때 되게 마음이 안정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강의 수입이나 인쇄 수입이 떨어지면은 이런 캘리그라피 같은 것을
수입화하는 것을 해야겠다. 그리고 일부는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서요. 제가 캘리그라피를 이용해서 달력도 만들고 컵 같은 거 만들어서 판매한 적도 있는데요. 지금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이제 강의 활동이나 아니면은 저술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수익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큰 자산은 바로 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후에 돈 되는 세 가지 지출도 결국 나에 대한 투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면은 돈줄이 되는 거고, 나의 건강을 업그레이드 하면 생명줄이 되는 거고요. 나의 취미를 업그레이드 하면은 행복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헌신 할 때야말로 가장 자기 자신을 잃기 쉬운 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겐스테인이라는 오스트리아 철학자가 말한 건데요. 우리가 보통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게 굉장히 고귀한 행동이죠. 그렇지만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무 헌신하다가 나에 대한 투자, 나에 대한 선물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또한 굉장히 불행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뿐만 아니라 꼭 노후가 아니더라도 나를 위한 투자, 나를 위한 선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지출은 굉장히 위험한 지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중요한 것은 절약보다도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나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남기고 싶다면 오늘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을 키우는 자기 개발, 건강을 키우는 투자,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취미 활동.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노후에도 단단한 경제적 기반과 행복을 이어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가져올 큰 차이를 믿고 여러분도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였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